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소득은 남편 국민연금 90만 원과 이자 소득 8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덕분에 그럭저럭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이자 소득이 연 336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탈락하고 건보료 폭탄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게 사실인가요? 이자 소득 연 336만 원이면 월 28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저희 부부도 피부양자 탈락인가요? 정말 큰일인데. 알베르토 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는데요. 이제 금융소득 기준까지 강화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께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에 앞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설명하려면 총 3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먼저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의 6.99%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이중 50%는 직장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쉽게 말해서 재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이마저도 50%는 직장에서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면 재산과 소득, 그리고 소유한 자동차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고 건강보험료를 지역 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되니까 은퇴한 어르신들께는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렵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9월 이전의 재산소득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소득요건은 3,400만 원 이하였지만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재산요건은 동결되었고 소득요건은 연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렇게 소득요건의 강화로 인해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매달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소득 기준을 설명드리기 위해 현재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하며 연 1천만 원 초과 시에만 합산소득에 반영하고 있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소득에 반영하고 연금소득은 총 연금 수령액을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에게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바로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기준 강화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가 현재 받고 있는 금융소득을 정리해보면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월 90만 원, 연간 1,080만 원을 받고 계시고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월 80만 원, 연간 960만 원을 받고 계신데요. 현재 합산소득을 계산해보면 연금소득 1,080만 원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지만 금융소득 960만 원은 1,000만 원 이하이므로 합산소득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산소득은 1,080만 원이고 이는 2022년 현재 피부양자 소득 요건인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11월 시행을 검토 중인 건강보험 금융소득 기준이 연 336만 원으로 강화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뢰인 부부의 이자 소득이 960만 원이니까 336만 원을 차감하면 624만 원만 합산소득에 반영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인 336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이 아닌 금융소득 전체가 합산소득에 반영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합산소득은 연금소득 1,080만 원에 금융소득 960만 원을 더하면 2,04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피부양자 소득 요건인 합산소득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이므로 아직 3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튼 재산과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무가 결정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로 인한 건보료의 변화를 설명드리면, 오늘 의뢰인 부부와 같이 현재 금융소득이 월 80만 원이라면 연 960만 원, 즉 금융소득 기준인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0원이지만 2025년 11월부터 금융소득 기준이 336만 원으로 강화되면 초과된 금액인 624만 원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960만 원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960만 원에 2022년 현재 건강보험료율 6.99%를 적용하면 월 55,92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9월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3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인해 현재는 50%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은퇴한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2025년부터 연 1,000만 원 이하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소액의 이자, 배당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 안 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부과 기준 금액으로 연 336만 원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연구용역과 부가제도 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4년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뒤 재정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고, 2025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을 연 336만 원으로 정해 그해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은퇴한 노인들의 주수입원이 연금소득과 이자소득인데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기준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죠? 부자들은 부동산의 임대소득까지 받고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던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무튼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연계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피부양자 자격요건, 그리고 건보료 인상 등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인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어르신들의 노후에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 복지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